왕겨 가지러 정미소로 갑니다. 자동차 트렁크에는 2포대만 실을 수 있어서 벌써 6번째 정미소를 갑니다. 왕겨 한 포대 무게가 16kg이고 가격은 2,500원입니다. 참 저렴하죠? 오늘은 단골 할인받아 2,000원에 샀어요. 왕겨 VIP 들어보셨을라나요? 벼의 껍질은 겉껍질과 속껍질이 있는데요. 왕겨란 벼의 겉껍질을 말하며 왕겨를 벗겨낸 게 현미죠. 왕겨는 벼 전체 무게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네요. 10kg의 쌀 한 포대를 먹는다는 건 부산물인 왕겨가 2kg 이상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은 한 달 동안 몇 킬로그램의 쌀을 소비하시나요? 저희 부부는 한 달 동안 약 15kg의 쌀을 먹으니 1년에 대략 180kg의 쌀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미 뿌린 왕겨의 양이 무려 150kg을 넘겼네요. 그래서 더 많은 쌀 소비를 위해 딸내도 부르고 지인들도 불러 함께 밥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왕겨 한 포대로 뿌릴 수 있는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영상 보시면서 대략 감 잡아 보세요. 생각보다 그닥 넓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왕겨를 정원에 뿌리느냐고요? 겨울나기에 제일 좋은 멀칭 재료가 왕겨이기 때문이죠. 월동을 위한 멀칭은 땅의 온도를 유지하여 식물들이 얼거나 냉해를 입는 걸 줄이는 게 제일 목표고요. 땅속의 수분을 유지하며 뿌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순환도 잘 되어야 해요.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왕겨죠. 그렇게 겨울을 지나면 잡초를 억제하는 효과, 양질의 거름이 되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왕겨가 갖는 보온 효과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왕겨가 땅의 보온 효과에 좋은 이유는 왕겨 사이에 들어있는 공기층 때문입니다. 흙은 무척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낮과 밤 사이에 땅은 상당한 정도의 온도 변화를 겪는 셈이죠. 멀칭을 하면 지열이 빼앗기는 걸 막을 수 있어 땅은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흙과 물에 비해 공기는 거의 열을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공기는 지구에서 최고의 단열재라고도 불릴 정도죠. 왕겨가 땅의 보온재로 적합한 이유는 왕겨 자체의 성질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왕겨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공기의 성질을 이용하는 셈이죠. 왕겨가 얼마만큼의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해 보았습니다. 왕겨 사이의 빈 공간이 공기의 양이므로 이 빈 공간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면 되거든요. 부피가 표시되어 있는 투명한 용기와 저울 그리고 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적당량의 왕겨를 용기에 담고 부피를 재고요. 물의 양은 저울을 이용해 무게를 쟀습니다. 왕겨의 부피는 대략 800ml였고요. 들어간 물의 무게가 약 750g이니 부피가 750ml네요. 이 물의 부피가 바로 공기의 부피죠. 실험 결과를 보면 왕겨와 공기의 부피가 거의 1대1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왕겨 반, 공기 반으로 되어 있는 왕겨.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최고의 단열재인 공기 때문에 왕겨가 보온을 위한 최고의 멀칭 재료인 셈이죠. 멀칭 재료인 왕겨와 관련한 소소한 궁금증을 제 경험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나요? 네,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다. 왕겨는 바짝 마른 상태에서도 날리지 않을 뿐더러 이슬과 서리로 인해 윗부분이 늘 촉촉히 젖어 있기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비에 쓸려가진 않나요? 제 정원은 올해 강원도에서도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500ml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거의 쓸려 내려가지 않았답니다. 씨앗이 싹 트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스카리와 채송화 씨앗이 왕겨 뚫고 자연 발화 잘 하더라고요. 왕겨 두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두껍게 덮으면 좋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왕겨의 양이 제한적이니 저는 2cm 전후로 덮어주는 듯해요. 매년 왕겨를 깔아주어야 하나요? 이건 1년 전에 깔아놓은 왕겨인데요. 흙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부식 정도가 심하지 않죠? 2년에 한 번 정도 깔아주면 될 듯 싶어요. 물론 봄에 흙을 갈아엎는 경우라면 매년 왕겨 작업을 해야겠죠? 잡초 억제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종류의 멀칭 재료들, 즉 낙엽, 말린 잔디, 솔잎 등에 비해서 확실하게 잡초 억제 방지 능력이 있어요. 제 정원은 커다란 소나무와 잣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이 많은 탓에 이끼가 잘 번식합니다. 이끼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숱한 노력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게 바로 왕겨였어요. 왕겨는 땅의 보온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땅의 보온이 필요한 시기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하면 되죠. 하지만 가을 파종하여 싹을 내민 어린 화초들은 서리 예보가 있기 전에 작업하면 좋습니다. 아직 뿌리가 어리기에 보호가 필요하죠. 제 육묘장에는 가을 파종한 어린 싹들을 위해 흙 표면은 왕겨를 덮어 보온하고 잎은 서리로 인한 냉해를 막기 위해 정원에서 나온 말린 줄기들을 덮어두었습니다. 왕겨 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살이 화초들이 된 서리를 맞은 뒤 뽑아낸 시기를 전후로 월동에 취약한 화초들부터 합니다. 물론 노지 활동하기 힘든 화초들은 화분에 옮겨 실내로 들여놔야 하고요. 땅속 줄기로 번식하며 새순을 내민 것들, 봄에 파종하였으나 늦게 발아한 것들, 그리고 가을 파종한 해넘이 하늘살이들이 1차 대상입니다. 왕겨 양이 넉넉하다면 정원 전체에 왕겨를 뿌려두면 당연 좋겠죠. 겨울 동안에도 뿌리는 최소한의 생존 활동을 합니다. 적당한 수분과 호흡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해요. 비가 온 다음 지면이 충분히 적셔진 다음에 왕겨 작업을 하면 더 좋습니다. 벼를 도정한 백미에는 대부분 탄수화물만 남지만 도정 부산물인 왕겨와 쌀겨에는 단백질과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 성분과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대요. 저는 정원의 거름을 낙엽으로 만들고 왕겨는 주로 멀칭 재료로 씁니다. 왕겨는 멀칭 재료로도 훌륭하지만 분해된 다음에는 꽤 괜찮은 거름이 된다니 일석이조네요. 텃밭에선 주로 검은 비닐을 멀칭 소재로 쓰지만 정원에서는 검은 비닐을 사용하기 어렵죠. 바크나 코코칩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왕겨보다 비싸다는 문제가 있고요. 왕겨는 저렴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장점들이 많죠. 물론 부피가 커서 도시에서는 구하기 어렵지만 시골에서는 저처럼 정미소에 가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정원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재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정원에도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